제가 원래 진짜 갖고 싶은 차가 포르쉐거든요. 네, 카이엔 이런 거.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페라리 이거 약간 오바잖아. 아니요,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경매에 나올래나? 아, 그렇지. 네, 경매로 사실 거예요. 경매로 사야 돼. 전공매로. 그래서 어쩌면 다행이야. 너무 자주 나오면. 사고 싶으니까. 안녕하세요, 작가 반진생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은 특별하게 선생님 댁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너무 날씨가 더운 관계로 오늘은 차에서 진행하는 걸로. 제 차가 디젤 차인데 그래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네, 거라고. 너무 좋은 차여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앞으로 타게 될 교육생분. 우선 위치가 어디죠, 선생님? 부천 원미동입니다. 부천 원미동의 지상층 빌라 4층인 줄 알았는데 5층 5층. 탑층 집을 겁도 없이 또 낙찰을 받았어요.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 들어요. 앞에 초등학교도 바로 있고, 부천에서 이쪽이 또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니까 임대에 있어서는 걱정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부천은 선생님의 두 번째. 부천 집은 첫 부천 집은 번째죠. 첫 번째죠.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이번 집이 두 번째. 네. 그리고 오늘 저 만나기 전에 그거 3호점까지 낙찰을 경매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듣고 6월이었나요? 그때 듣고 1년 동안 세 채나 낙찰을 받았고, 선생님 얼굴을 보면 기억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소식 궁금해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없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번 영상에 사업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찍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퇴사하고 취업 준비랑 작은 장사 같은 사업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임대. 선생님이 창업 멤버라고 네. 그때 하셨었고, 건강식품, 단백질바? 네, 빵도 있고 바도 있고 과자도 어. 있고. 그 식품 관련된 회사 창립 멤버였는데, 안정적인 그 매출에 있어서는 안정권의 궤도로 만들어 놓고 정상에서 멋있게. 정상은 아니고요. 제가 굳이 없어도 되니까 지금은. 와.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이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 회사 네. 만들면서. 그렇지 않아요? 막 몸으로 회사를 거의 만들었다고 말씀을 때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조심스러울지 몰라도 전보다는 나아진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꽤. 많이 나아졌죠. 근데 좀- 선생님 없어도 돌아갈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난 좀 쉬면서 그냥 월급 받아야지, 월급 루팡으로 살아야 돼 이 그럴 수 생각을 있어요. 보통 많이 하잖아. 근데 퇴사를 최근에 얼마 된 거예요? 회사 3월 1일 날 퇴사했으니까. 이제 3개월, 이제 4개월 다 돼가네. 맞아요. 3월 1일에 했어? 네, 딱 3월 1일. 와, 나도 독립하겠다였네? 맞아요. 맞네? 맞네. 그렇게 의미를 하나씩 부여를 하는 거야.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유튜브 처음 올린 날이 8월 15일이거든요. 8일로. 뭔가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독립의 아이콘. 대한 독립에는 힘쓰지 못했지만 나 자신의 독립에는 의미를 부여한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차고 퇴사를 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난 집보다 선생님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얼굴 보러 온 거라고 난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바쁜 사람인데 단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앞으로는 더 바빠질 사람인데. 우선 여기 선생님의 2호점 낙찰을 혹시 언제 받았어요? 한 달 전쯤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받았고, 그럼 명도를 엄청 빨리 한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물건은 허그가 승계한 물건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허그랑 명도를 하면 되었던 거고, 허그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입장이니까 수월하게 바로 끝났습니다. 필수서류 몇 개 드리니까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가지고. 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던 물건이었나 보네. 네, 그래서 채권을 허그가 넘겨받고 경매를 신청해서 그 기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사례여서 빈집이었다. 네. 명도가 낙찰 받았을 때 이미 돼 있었던 물건이었구나. 그래서 명도하는 데는 생각보다 수월했다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그쵸. 근데 집을 들어와 보니까 고민스러운 사항이, 수리 먼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누수 자국이 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아직 초보니까 잘 몰라서 겸사겸사 선생님 얼굴도 뵐 겸. 선생님 부르면 달려가야죠.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고민은 없었어요. 그 누수가 가장 컸어요. 그럼 우선 누수부터 보면 여기 방 쪽에 장판이 쭈글쭈글해요. 장판을 한번 들춰봤더니 바닥에 습기 냄새가 나더라고. 그쵸? 반지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상층 탑층인데 바닥이 이렇게 젖어 있네? 이게 장판이 이렇게 덮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이 조금 스며든 게 절대 안 말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려했던 게 여기 바닥이 습한 거를 보고 혹시 여기 누수가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젖을 누수는 아닐 건데, 그러면 이 집안에 있는 수도관에서 누수가 됐을 가능성이 또 있는데, 그러면 바닥에 보일러 난방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관에서 누수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건물 내부에 있는 관이 누수가 된다 하면은 분명히 밑에 층에도 누수가 생겼을 건데, 만약 밑에 층 누수 생겼으면 아마 선생님 낙찰 받자마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올 거야. 밑에 층 사람이 문 앞에도 쪽지 같은 거 분명히 붙여놨을 거거든요. 주인 연락 달라고. 근데 그런 자국이 없었고, 혹시라도 여기는 한번 체크하려면 혹시 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 층에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수리를 할 것 같고, 여기에 젖어 있는 면은 아까 에어컨 배수관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게, 지금은 에어컨을 안 써서 상관없겠지만 전에 에어컨 썼던 물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스며들었던 물이 마르지 않아서 내 생각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판만 열어놓고 말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장판을 열어놓고 말려놨는데 계속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누수가 혹시 지금 되고 있으면 잘 안 말라요. 또 저 정도 상태면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진짜 길어야 3일이면 싹 말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3일 4일 지났는데도 안 말랐다 그러면 한번 밑에 층 한번 확인해 보고 누수 점검부터 하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 뭐 저 에어컨 배관 때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보일러실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면 그쪽이 좀 시커멓게, 맞아요. 곰팡이가 아주 새까맣게 쓸었는데, 그래서 우리 혹시 걱정이 돼서 여기 탑층이다 보니까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우선은 그냥 도배하는 걸로. 그리고 선생님이 또 걱정했던 게, 이거 보일러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물이 또 뚝뚝 떨어지고 맞아요. 있어서. 그렇죠. 보일러는 이미 연식이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거는 고장나지 않았어도 찜찜하니까 그냥 물 떨어지는 거 보이니까 뭐 수리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새 보일러로 교체하는 걸로. 그럼 보일러가 한 70만 원 돈 할 거예요. 보일러 할 때 좀 팁을 드리면, 브랜드 있잖아요. 경동이나 나비엔. 뭐 그런데 네. 귀뚜라미나 이런데 업체에서 하면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브랜드 전체적으로 하는 보일러 하시는 분들한테 총판 연락하면 이런 거. 그런 데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보일러 하는 사람 나도 좀 저렴하게 해주는 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물어봐요. 네네, 나한테.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70만 원 돈이면 70만 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한 2만 칼로리짜리보다 한 16,000이나 18,000짜리 하면 될 건데, 그건 뭐 보일러 사장님이 의견 줄 거니까 그거 맞춰서 하면은 6, 70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민스러운 게 싱크대. 네. 싱크대를 약간 애매해서 더 고민돼요. 그렇죠. 아예 막 싸구려 아니면 바꿔버리죠. 하자가 크다, 고장나 있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바꿀 건데, 이거 애매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결정했죠? 일자로 그냥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싱크대는. 아예 그거는 넉넉히 한 200 아래면 할 거예요. 싱크대 공장 저 자주 하는 데 있으니까 네. 거기도 한번 물어봐요, 저한테. 선생님이 혹시 하는 데 있으면 선생님이 하면 되고, 저도 기존에 하던 데 있으니까 소개시켜 달라고 따로 물어봐요. 그러면 인조대리석 콕탑까지 넣어서 바꾸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도 약간 애매해. 촌스러워요. 촌스럽다. 네. 제가 타겟하는 세입자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근데 화장실이 엄청나게 더럽거나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타일이랑 도기 자체가.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했네. 굉장히 젊고 센스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제가요? 그러면 화장실도 해요. 새로. 그냥 애매하게 한 70만 원 쓰는 것보다 200을 그냥 써. 딴 걸 안 할 거잖아. 그쵸. 생각해보니까. 샤시 안 할 거니까. 도배장판 그냥 넉넉히 100만 원 하고, 싱크대 200, 저거 200, 보일러까지 하더라도 한 500 초반이면 할 것 같은데?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수리 순서를. 도배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렇죠. 싱크대랑 화장실은 따로 별개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마 오늘 전화한다고 내일 올 그쵸, 건 안 아닐 되죠. 거니까 바로 하면 될 하고, 것 같아. 그다음 그거 보일러. 끝나고 나서 도배장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음. 화장실 하는 기간 동안 못해도 한 일주일, 2주일은 네. 걸릴 수도 있어요. 거기가 바쁘다면. 네. 그러면 장판은 그냥 한번 열어놓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마르는 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다. 어차피 걔는 하루면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다행히 뭐 페인트나 천장에 누수 같은 건 없어서 딱 이 정도면 거의 올수리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샤시 빼고. 그렇죠. 원래 근데 샤시도 좀 하고 싶었다.
네. 그 네. 철제 베란다 쪽에 알루미늄 샷시? 거기가 조금 걸려서 거기만 할까도 생각했는데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 하려는 이유가 그걸 바꾼다고 임대료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맞아요. 좀 생각을 해서 좀 얍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 집이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다고 임대료가 크게 영향은 맞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담으로 예전에 신혼집으로 살던 아파트의 샤시가 저런 샤시였거든요. 아 그래요? 알루미늄 샤시. 큰 베란다 창문이 끝에가 잘 안 닫혀가지고 겨울에 천막 들어왔는데도 나는 그냥 살긴 했어요. 그 영상 초창기 때 찍으셨던 그 아, 아닌가요? 그때죠. 맞죠? 네. 아, 나도 그렇긴 하네. 세입자 받을 때 거기 창문만 그거는 민원이 들어올 게 뻔하거든. 그쵸. 그거 안 다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세에 줄 때 나는 그 정도는 참고 살 수 있는데 세입자는 분명히 민원 올 것 같아서 거기만 맞아요. 샤시 제일 싼 걸로 이중창 이런 거 안 하고 단창으로 그냥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 진짜 하자가 있어서 비가 들이친다. 아니면 샤시가 아예 껴지질 않는다. 맞아요. 라고 한 거 아니면 굳이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두겠습니다. 그래요, 스님. 그러면 한 550이면 하지 않을까. 수리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는 명도를 빠른 시간에 했고 명도 비용도 들지 않은 거잖아, 그럼. 네, 빵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리비는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500만 원 정도면 뭐 선생님은 뭐 하루, 한 달, 더 적어주셔야 돼요. 한 3달 정도. 그 정도면 뭐 편하게 갖고 네네. 올 수 있는 돈이니까 차라리 수리를 빨리 하고 임대료를 빨리 내놓는 편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 부천 심곡동 아닌가? 원미동. 네.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원미동 지상층 빌라의 5층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최저가에서 10만 원 더 써가지고 오 9,110만 원. 9,110만 원 최저가의 단독 네. 단독인 이유가 또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물건이어서 약간 사람들이 찜찜해 했을 물건이라고 생각도 좀 들어요. 그쵸. 그래도 용기 있게 최저가에 써서 인수도 안 나왔고 네. 그렇죠. 세금 인수도 없었고 9,110만 원 낙찰 받았는데 혹시 대출도 잘 받았나요? 대출은 얼마를 받았어요? 이거를 제 명의가 아니라 아버지 명의로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저보다 소득이 더 많으시니까 아버지도 유주택자 하신데도 7,300 정도? 대출은 7,300 네. 낙찰가 대비 80% 받은 거고 조건은 좀 어땠어요? 아버지랑 같이 가서 자서한 거예요? 네. 방차관 카드 쓰고 40년 만기에 그렇게 좋게 받았습니다. 혹시 금리도 아나? 4.6%인 것 같아요. 4.6? 네. 5년 고정 그 농협 거 네네네네. 농협 중앙회 거. 그러면 한 20만 원 후반대 네. 나오겠네. 20만 원 후반대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월세를 받으면 그래도 한 30만 원, 40만 원 그 사이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버님 명의로 입찰한 특별한 차유가 아, 네.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이거를 아버지 명의로 받아서 제가 월세를 받으려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3년 정도 남으셨는데 아버지는 물론 연금이 나오는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도 해드리고 싶지만 인간적인 면으로는 효도를 잘 못 해드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라도 해드려야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차피 노후 준비를 제가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저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월세를 만들어 드리자 해가지고 아버지의 노후를 준비를 도와드리면 나한테도 결국에 편하다. 그쵸. 멀리 내다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기가 육체적인 나이는 저보다 아래지만 정신적인 나이는 내공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난 선생님한테 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한 수 배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아버님 명의로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했으니까 이 영상이 올라올 때 이미 두 번째 물건의 월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지난 3월 1일에 이만큼 키워놓은 회사를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퇴사를 했어요? 나름 되게 네. 그 업에 대한 자부심도 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럼요. 재밌기도 했었고 좋았는데 뭔가 회사가 커지면서 네. 제가 없어도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좋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제가 굳이 여기 없어도 돌아갈 것 같은데 직원도 더 많아졌어요? 네네네. 조금 더 들어오셔서 제가 30 넘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도전을 한 거죠. 30이 넘으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현실이 계속 안주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보통 안주를 하고 평생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쵸. 어떻게 하면 더 붙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한 거네.
나도 저렇게 될 게 뻔하니까 차라리 빨리 벗어나는 게 더 낫겠구나.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번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를 이미 해봤지만 더 꿈을 펼쳐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두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그 영상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이랑 영상 끄고 말씀을 나눴나 싶은데 공간 임대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스터디룸이나 아니면은 네. 파티룸, 뭐 렌탈 스튜디오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를 하나 하고 있고. 동대문 쪽에. 그쵸. 근데 뭐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네. 많이 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스튜디오. 공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공간을 시간별로 쪼개서 판매를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없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시간 타임별로 쓰고 가시고. 그럼 거기에 핸드폰으로 카메라 볼 수 네네. 있는 다 거예요? 원격이 됩니다. 도어락, 조명, 에어컨 다. 그래서 저는 끄고 켜고 괜찮다. 편한데 근데 그만큼 레드오션이긴 해요. 경쟁자도 되게 많고. 장소를 마련하고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공간임대 강의 같은 걸 2개를 들었어요. 제대로 알아야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거를 듣는 도중에 하나 권리금 매물이 하나 나와서 권리금을 주고 그거를 네. 받은 겁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너무 비싸요. 그럼 기존에 하던 거를 네. 인수한 거네. 맞아요. 그때 제가 퇴사하고 계속 봤으니까 물건들을 엄청 봤어요. 한 30-40개는 본 것 같아요. 다 보고 거기서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 잡은 거죠. 비용을 물어봐도 돼요? 네네.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90만 원이거든요. 근데 권리금이 원래는 2,200이었는데 제가 1,900까지 내고를 해가지고 1,900에 받았습니다. 나는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였네. 그쵸, 그러면 그쵸. 권리금을 지불을 하긴 했지만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네, 거고 바로 오히려 영업. 그게 비용을 아끼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럼 퇴사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때를 맞춰서 한 거라고 생각도 들고 3월 1일부터 영업이 시작된 거야? 3월 1일부터 4월 중반까지 매물을 찾다가요. 4월 중반에 매물을 찾아서 5월 1일날 바로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러면 스타트 한 지는 2달밖에 안 됐구나. 맞아요. 그럼 하자마자 아까 매출 그만큼 나왔다는 거는 놀라운 거네. 그럼. 그쵸. 근데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 잘하는지 못한지 그냥 이제 그렇죠. 스스로 그냥 기준을 그러네. 만들어가는 단계고. 한 2천만 원 돈 든 거네. 맞아요. 그럼 뭐 장비, 자동 도어락이라든가 음. CCTV 이런 것도 다 달려 있던 거네. 네. 그럼 뭐 신경 쓸 건 없었던 거네 네. 하면서. 그러면 중요한 역량이 그쵸. 이게 거기에 있는지 보통 모르니까 그 맞아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또 드네. 네네.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마케팅은 보통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이게 스튜디오의 컨셉에 따라서도 달라요. 들어오는 채널이. 어떤 데는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되게 유명한 채널이 예.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지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꾸며놓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인스타나 블로그로 뭐를 원래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 회사에서 하셨던 게 홍보도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다고 하셔서 네네. 그게 결국에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2천만 원 들여서 한 달에 첫 달에 순이익이 월세 다 내고 관리비 이런 거 다 내고 90만 원 좀 넘게 남았던 거죠. 처음에는 품을 들였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느껴봐야 그렇죠, 맞아요. 되니까 관리하고 뭐 청소? 아까 네, 청소만 하고. 주로 업이 그러면 청소네. 그쵸. 청소하고 고객 응대하고. 고객 전화. 네,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막 이런 걸. 기존에 회사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네. 크게 차이는 없다는 생각도 또 되긴 그쵸, 하네. 그쵸. 사업이 다 똑같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게 해서 수입을 90만 원 첫 달에 한 거면 훌륭하네. 뭐 정확히. 이게 임대업하고 또 비교할 건 아니긴 한데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네. 그렇죠, 맞아. 연수익률로 따지면 그 업은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니까 꾸준히 할 네. 생각인 거고 맞아요. 그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경매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도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버지 명의로 내년까지 5개를 받는 게 목표예요. 일단. 아버지 이미 연금이 있으시지만 한 월세로 순소득을 한 100만 원 정도 네, 더 얹어드리고 만들어 싶다. 드리는 게 지금 하면서의 과정이라고 생각도 들고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거는 꾸준히 이렇게 했던 거고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이제 서울로 또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사업하면서 취업 준비까지 네. 취업 준비는 왜 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인천에 집에 붙어 있으면은 당장 취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원래 다녔던 회사 가면 안 돼? 제가 서울로 가려는 이유는 스튜디오도 서울에 있고 제가 해보고 싶은 일자리들이 웬만하면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서울에 있어야 추가 공간을 늘릴 때 더 쉬워요. 수요가 인천보다는 서울에 더 많기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거리적인 제약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회사의 월급이 주 목표라기보다 경험과 위치적인 면 때문에 네. 관점이 일단 보통 취업하는 분들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보통은 연봉 맞아요. 높은 데를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건데 선생님은 맞아요. 서울로 그냥 지금 나와서 살면은 월세 나가는데 맞아요. 월세라도 월세. 좀 충당을 하자. 네, 그리고 배워보고 싶은 네, 그렇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 음. 회사는 어떤 쪽으로 알아보고 어. 있는 거예요? 퇴사한 김에 똑같은 계열로도 갈 수 있겠지만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 쪽 전공이다 보니까 서울에는 다양한 운동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코치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해놨고 기존에 하던 계열의 일도 지원을 해놨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가고. 열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뭘 꼭 이걸 해야겠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중에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겠다. 네. 사람도 모아가지고 또 그 독서 부분. 모임 하는 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퇴사 다니면서 블로그랑 인스타를 꾸준하게 했거든요. 문제는 그 인스타랑 블로그를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걸 포스팅을 해버리면 알잖아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진짜요? 퇴사를 하면서 이제 개인 브랜딩을 하려는 채널로 확 바꿔버린 거. 거기서 제가 공간도 서울에 있겠다, 블로그 같은 걸로 경매에 대한 독서 모임을 열어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책 주제가 좀 명확한 거네. 네. 뾰족한 경매에 대해서 독서 모임. 네네. 그럼 경매 책을 갖고 독서 모임을 하자는 거면 회원분들이 주로 관심이 당연히 경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초보자 분들이 더 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 처음에는 맞아요. 책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면. 다 저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은 저 만나기 전에 시대차익도 2개 했었나? 네네, 맞아요. 그렇죠. 갭투자 중에 네.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훌륭하네. 아니. 요새 같은 운이 상황에서. 좋았어요. 시세차익 경험도 해보고 현금 흐름도 해보니까 어쩌면 자격이 좀 되는 사람이네.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은 어쨌든. 해봤으니까요. 네.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나 싶어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돈 관련돼서 내가 이걸로 수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보다 선생님이 하고 싶다라는 네. 관점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크긴 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돈도 돈인데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생각이 명확하니까 행동할 때 제약이 없구나, 망설임이 없구나.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나보다 거의 10살이 어린데 뭔가 형 같아. 기대고 싶어. 할아버지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하면서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미지예요. 선생님은 뭐 부딪히는 건 없나? 아니면 고민스러운 거?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거 없어요? 엄청 많죠.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저는. 네, 생각보다 고민도 많고. 그럼 이 주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순탄하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추진력 좋게 힘있게 나간다는 생각,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럼 오히려 좀 불편한 부분이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다 안정화가 된 게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단 지금 회사도 나왔고 사업이라는 거 자체도 불안정한 거고, 그리고 지금 경매에 낙찰받은 거 아버지 거 2개랑 그다음에 제 것도 2개, 그 아파트 하나랑 빌라 하나도 임차를 새로 맞춰야 되는 그렇지, 상황이에요. 맞아. 다 완성된 게 없으니까 그냥 괜히 불안한 거고, 그냥 가장 큰 거는 사업인 거죠. 그 사업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막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걸 알면서도 급해요. 저 스스로가 더 빨리 하고 싶고 맞아요. 빨리 상위 노출이 되고 싶고 그게 조금 고민이죠. 맨날 계속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면서도 그런 꿈을 꾸고 그냥 24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어쩌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되게 부럽다고 생각도 할지 모르겠는데 막상 하고 싶은 걸 하고 용기 있게 딱 박차고 나왔을 때 냉혹한 현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음이 온전히 편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이 저는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수업하기 전날 항상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꿔요. 내가 강의실 예약해 놓은 게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예약이 없는데요? 뭐 이런 거. 교육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있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막 깨는 꿈. 내가 뭐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딱 나는 4명이긴 한데 그 꿈속의 장면은 막 몇백 명이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어떤 말을 해야지 생각이 안 나면서 걱정하면서 잠이 깬다거나 그런 것도 나도 항상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불안한 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불안하죠.
사람들이 저는 월세 그만큼 만들어 놓고 했으면 편안하지 않을까.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수입이 전보다 높아졌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또 그만큼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랑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고 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그 생각을 맨날 해요. 그래. 불안한 게 기본값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불안한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끝도 없으니까 이게. 맞아요. 나도 항상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는 그거 같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나한테만 이런 위기가 스트레스를 주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한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그 그렇죠. 크기를 자꾸 줄여나가는 노력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퇴사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경매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전제로 깔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강박이 생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마흔에 실패하는 거랑 지금 실패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고 실패를 하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은 멘탈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잘하려고만 했어요. 저는 맨 처음 사업할 때도 잘하려고만 하니까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삶이. 그렇죠. 또.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 부분도 되게 공감되는 게, 요새 나는 입찰할 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약간 모험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쩌면 선생님 이번에 받은 물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늘 받은 것도 좀 비슷해요. 맞아요. 오늘 거. 선생님이 요 부천 물건하고 오늘 받은 그 인천 물건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무서워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경매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받은 것들이 그런 류의 물건들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되게 커 보였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아니거든. 분명히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 입찰할 때는 아마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 혹시 어떤 부분 체크하고 갔으면 좋겠냐 했을 때 저 한번 등기 한번 떼보셔라라고 아마 했던 것 같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리스크가 없었는데, 저도 그런 류의 물건들을 계속 공략을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그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에서 실수를 줄여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오히려 했는데, 이번에는 차라리 아예 내가 쓰러져 버리는 실수 말고 요 정도 금액으로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한 100만 원, 500만 원,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리스크가 있는 거를 실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안고 가니까 그 정도로 선생님들 캐파가 커지셨으니까 감당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커졌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물건, 선생님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 막 이제 하자 있는 물건까지 물어보면 이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내 거를 또 찾는 거지. 네. 내가 해야 될 물건에. 이제 교육생분들이 내공들이 올라가가지고 쉬운 것만 또 안 물어봐. 막 네. 어려운 것도 물어보면 내 스스로 제안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나는 다른 부분을 또 해야겠구나라고. 선생님도 이게 아버님을 위해서 월세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투자 관점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하면서의 즐거움도 약간의 그 짜릿한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나는 선생님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단독으로 딱 낙찰 받았을 때 그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데 약간의 희열도 있어. 이걸 아무도 못 받구만. 그런 거 내가 갖고 갔네. 이런 게 또 이 짜릿한 맛도 있거든. 네네, 맞아요. 거기에 또 중독성이 있어. 네, 재밌어요. 아무도 못 본 걸 내가 봤다 라고 했을 때 쾌락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게 또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네, 없지. 재밌어요. 그 맛이 나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전달하니까 그분들도 그게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시고. 나는 이분들 덕분에 난 더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도 전보다 소득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또 지출도 그만큼 그쵸, 커졌기 그쵸. 때문에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한 거에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아예 완벽하게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접근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 차라리 실수를 한번 해보자. 근데 엄청난 실수가 아니고 이 정도 실수는 내가 혹시 벌어지더라도 그래, 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고 가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안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 맞아요. 그러면 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을 것인가를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안전한 것만 해야지 했을
때는 뭐 안전했을 때도 있지만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당연히 있잖아. 뭐 그때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게 권리 분석에 있어서 내가 인수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라기보다 집 내부 컨디션 때문에 벌어지는 누수나 아니면 집 수리 관련된 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 리스크가 생겼던 건데, 지금 리스크는 그 집 수리 비용에서의 리스크라기보다 권리사항에서의 리스크라고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수 비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차라리 위험을 내가 안고 가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삶에 대해서 태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까 내가 이 찜찜한 부분, 내가 잠도 잘 안 오고 막 계속 신경 쓰이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거는 계속 내가 갖고 가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벌써 이 나이에 한다는 거는 또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그 생각은 내 생각에 선생님 나이 못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회사 첫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막 힘주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업이랑 경매 계속 하면서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더 느껴요, 요즘에. 처음에 이걸 느낀 거는 사업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선생님 책을 처음 보고 거기에는 남들과 다르게 봤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남들에게 다르게 보는 게 왜 중요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냥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는데,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 아니면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걔네랑 싸우면은 무조건 져요. 제가 이기는 판만 골라서 싸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네. 맞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신 거고. 근데 저도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는 판이 뭔지 항상 파악하고, 사실 이 공간인데도 물론 제가 여기서 1등을 찍겠다 이건 아니에요. 실력이 그 정도로 있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뭐 레드오션이라고 했잖아. 너무 많아요. 근데 제대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많진 않더라고요. 제가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들보다 내가 중위권보다는 조금 높게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뭐. 그때도 많이 느끼긴 했는데, 선생님도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좀 자아성찰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내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막 책이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많이 읽다 보면은. 이거 신기해요, 진짜. 저는 몰랐거든요. 책을 왜 읽지 이랬던 사람인데. 이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적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네. 저도 좀 조언을 좀. 이거 안 돼요. 이거 영상 나가면 저 욕먹습니다. 안 돼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그냥 저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네. 지금 읽는 책이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이거든요. 진짜 제목이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네. 네. 전혀 관심이 안 간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영어 제목은 컨텐츠 트랩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에 갇혀있지 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걸 읽다 보면은 컨텐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처럼, 커넥팅 닷처럼. 그걸 읽으면서 이제 바로 적용을 한 게 독서 모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랑 그 공간이라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수익도 만들어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업들이. 다른 데 잘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그 연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수업하면서 그런 부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그분들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즐거운 부분이, 단순히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관심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결국에 내가 처음에는 학생분들을 도와주는 포지션으로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되게 도움을 받더라고. 도움을 직접적으로 못 받더라도 좋은 역량이 서로 시너지가 나니까 막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변 진짜. 그 중에 또 한 명의 저는 선생님. 또 영상으로도 다 남기시니까 선생님은. 그렇죠. 이게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영상을 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 버릇이 생기긴 해요.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영상을 켜고 해야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 영상이 꺼져 있을 때는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좋은 표현으로 에너지 관리를 한다라고 네.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 수업 하시고 그렇죠. 영상 찍으시고 인터뷰 네. 나가시고 막 이러면 애기 봐야 되고 애기랑 놀아줘야 되잖아요. 애기 보는 게 크죠. 그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자기는 자전거를 꼭 타야겠다 하면서 비 오는데 막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귀엽네요.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그래 일부러 너 좀 한번 당해봐라. 한번 넘어져야지 이제 안 탄다고 하는데 근데 넘어지면서 막 비 맞으면서 또 타는 거고 와 이 친구들 진짜 지독한 친구구나. 선생님 닮아가지고 역시 끈기가. 아들이구나. 선생님 이렇게 집도 같이 공개해주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선생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 모셔다 줘요? 저 역에다만 떨궈 주시면은